자, 예제 2번을 봐볼게요. 자, 2차와 2차인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니까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플러스 1 이런 것도 있고, 좀 인수분해가기가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항이 지금 4개나 있고요. 반면에 얘는 좀 인수분해가 돼 보이죠? 얘는 y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상수항처럼 생각을 하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 제곱이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2y와 y가 곱해지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 곱해서 2y 제곱 더하면은 마이너스 3y가 되니까 앞에다가 x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x 마이너스 2y와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 값이 곧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려면 x 이퀄 2y가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x 이퀄 이제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씩을 1차식 두 개가 나오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얘와 이 식을 연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차례차례 대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간단한 거, x 이퀄 y인 것부터 해봅시다. x가 y라면은 얘를 요 두 번째 식, 얘를 기역식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식이라고 하면은 자, 얘를 이제 니은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니은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여기에다가 자 어차피 x 이퀄 y니까 y만 x로 바꿔주면 되겠네. y제곱이 x제곱으로 되면은 그 순간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2, 1에 1, 1 즉 2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x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때 이제 y는 어차피 지금 x와 y가 같잖아요. 그 전제에서 푼 거니까 y 값도 똑같네. y도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y는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두 쌍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예상컨대 해가 총 몇 쌍이 나오겠어요? 이 두 번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x 이퀄 2y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연립해서 풀 거니까 해가 이제 4쌍이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좀 손이 많이 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두 번째 x 이퀄 2y를 지금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요 니은식에다 대입하면은 자, x 자리에다가 이 y를 대입하는 게 낫겠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안 그러면 y 이퀄 2분의 1 x로 하면은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x 자리에 2y를 집어넣으면은 x제곱은 4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3x x 대신 2y 집어넣으면 이제 6y가 되고요. 6y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엔 이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러면 이제 5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 이퀄 0이면은 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연습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5, 1에 1, 1 하면 되겠네요. 5 더하기 1하면 6이 되니까. 그래서 5x, y죠. 5y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y는 이퀄 마이너스 5분의 1과 y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요때 x는 y의 2배잖아. 그러니까 2배씩만 해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총 4쌍의 이제 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 3번이 대칭형이에요. 자, 얘 3번을 보면은 두 개식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는 이퀄 2 하나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퀄 1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칭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지만은 평소 같으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꼴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이제 도대체 뭐가 이제 대칭이라는 얘기냐 하면은 보면은 x제곱 y제곱 xy 하나씩 이제 더해져 있죠.
여기도 x제곱 y제곱하고 xy하고, 그래서 이제 식의 형태가 x 플러스 y랑 xy로만 가지고 이제 구성될 수 있는 형태.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섞여 있어. 막 2x 마이너스 y 이런 게 섞여 있으면은 곤란해요. 그러면 이제 대칭형이 깨지는 거야. 그런데 딱 봐도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변형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얘도 x 플러스 y와 xy로 이제 구성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다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대칭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 기억식은 방금 했지만은 x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2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니은식 같은 경우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x제곱 플러스 잠깐만. 요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xy니까 마이너스 xy가 되겠네요. 이퀄 1.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전부 다 x 플러스 y와 xy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중에 그냥 바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은 아직 눈에 안 익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x 플러스 a를 a라고 치환을 하고 xy를 b라고 치환을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기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이퀄 0. 요렇게 이제 변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b 이퀄 1 이렇게 되지. a 제곱 마이너스 b 이퀄 1. 자,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좀 한쪽에 대입해서 좀 정리하는 게 가능해 보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b를 소거시키려면은 a를 소거시켜야 되나? a는 a제곱은 b 플러스 1이고, 그럼 얘가 문제네? 아니면은 b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b만 없애면 되겠네. 여기서 요 식에서 지금 b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요 첫 번째 식에서는 a와 다른 게 b가 지금 한 번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b에다가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그럼 b를 소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정리해보면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지워지니까 이퀄 싹 0이네. 즉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즉 a가 0이거나 또는 a가 1이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a가 원래 뭐였어요? a는 x 플러스 y를 지금 a라고 치환을 한 거잖아. 그래서 요 x 플러스 y가 하나는 0, 하나는 1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만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b는 얼마가 되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b가 지금 xy잖아요. 그럼 xy는 x 플러스 y, 즉 a가 0일 때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y는 x 플러스 y, 즉 a가 지금 1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면 딱 0이 되겠네요. 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서부터 x값, y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x 플러스 y와 xy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자, 요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x 플러스 y와 xy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걸까? 둘의 x와 y라는 문자의 합과 지금 이제 곱의 형태인데, 이 x와 y를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다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은 여기에 두 근을 원래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얘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럼 x를 쓰면 안 되겠네. x, y를 지금 두 근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른 문자 아무거나 쓰면 돼요. t를 써도 되고 k를 써도 되고 보통 t를 많이 쓰는데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꼴 0이라는 이런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두 근을 x와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근과 계수 관계에서 x 플러스 y는 얼마? 2가 되는 거고 xy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자면은 x 플러스 y 둘의 합과 둘의 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x 플러스 y가 2고 x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이 x와 y는 어디서 나왔을까? x와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새로운 문자를 하나 도입을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두 근의 합 2가 1창의 계수로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면 되고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3이 이제 이렇게 1창으로 써지면 되니까 그러면 x와 y라는 거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란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그 두 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효주는 좀 못 들었겠지만은 어떤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때 두 근의 합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고 얘가 얼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최고창의 계수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두 문자의 합과 곱이 나와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뭐 여기서는 지금 x와 y가 되는 거죠. x와 y라는 거는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었을 때 그거의 두 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두 근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근의 합이 0이고 둘의 이제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가지고 얘는 이 x와 y는 어디서 나왔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t제곱에다가 두 근의 합이 0이니까 1창의 계수는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니까 t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이런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와 y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자, 좀 이 어떤 프로세스가 약간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은 잘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0이니까 얘는 뭐 t제곱 다음에 뭐 문자를 다르게 써도 되고요.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뭐 k로 쓸까? 이번에 k제곱 다음에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k 상수항은 0이니까 그냥 바로 0 이렇게 가겠네요. 요거의 두 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근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 근이 각각 x와 y가 될 테니까 여기서의 근은 뭐예요? t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이면은 t제곱은 1이니까 t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네. 즉 이 두 근이 x와 y란 얘기야. 그러면은 어느 게 x고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한 근은 플러스 1이고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게 x고 어느 게 y인가요? 구분 없어요. 얘가 x가 될 수 있고 얘가 x, 얘가 y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y, 얘가 x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쌍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네. 지금 얘를 풀어서 지금 나온 결과가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쌍의 해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둘 더하면은 항상 0이고 곱하면은 항상 마이너스 1 맞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요 식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을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두 근이 x와 y일 텐데 이 x와 y는 더해서 1 곱해서 0을 만족시키는 값이니까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k로 묶어보면 k 곱하기 k-1 이퀄 0이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 k 값은 0과 1이 되겠네요. 두 근이 0하고 1이야. 그러면 어느 게 x고 어느 게 y냐? 순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x가 0이고 y가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x가 1이고 y가 1인 경우 y가 0인 경우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이렇게 쌍으로 나타냈을 때 해가 몇 쌍이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쌍. 이렇게 넷 쌍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특히 요 대칭 형태는 좀 처음 보는 거고 이제 생소하잖아요. 생소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과정 자체에서 약간 논리적인 어떤 이제 점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x 플러스 y와 xy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새로운 이차함수의 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약간 논리적으로 좀 이제 약간 좀 도약을 하는 건데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돼.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래요. 자,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나와요. 이 부정방정식도 되게 골치 아픈 거야. 이제 보면은 이것도 그 뭐 절대값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대학 갈 때까지 좀 이제 되게 성가시게 하는 그런 내용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말 자체는 근이 딱 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학의 어떤 대원칙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는데, 미지수가 2개면은 조건이나 식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2개의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그날 이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한 쌍에 이제 미지수 2개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지수가 2개면은 결국 수학이라는 게 미지수 찾는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미지수가 2개면은 식도 2개. 꼭 식이 아니더라도 이 근을 미지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도 그걸로 대체해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미지수가 3개가 있으면은 식도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식이나 조건도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쉽게 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안 나와. 식이 1개밖에 없어. 또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을 아무리 세워보려고 노력을 해도 2개밖에 안 나와. 이렇게 되면은 미지수의 2개 미지수의 값이 딱 한 쌍 또는 뭐 3개 미지수의 값이 딱 하나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 또 미지수의 값이 무수히 나온다면 이걸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플러스 조건으로 어떤 조건들이 대부분 주어지냐면은 자연수 조건, 내가 뭐 x, y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x, y가 자연수더라 또는 정수더라, 이런 식의 조건들이 대부분 등장을 해요.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뭐 이런 x, y가 있는데 또는 a, b가 있는데 걔들은 다 자연수다 또는 정수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딱 중요하게 체크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놓고 마지막에 얘를 이제 또 검토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지수가 조건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 미지수 값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거나 무수히 많거나 뭐 아니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자연수나 정수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순간 이 중에서 자연수나 정수가 안 되는 거는 다 x 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지워버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될 수 있는 후보를 대폭 줄여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가짓수를 이제 대폭 줄여주는 거야. 이 조건을 통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도 미지수 값이 딱 한 쌍으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뭐 최소한 뭐 2개가 된다든지 3개가 된다든지,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개수가 많지 않으면은 구체적으로 다 얼마가 되는지 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봐봅시다.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 푸는 경우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은 딱 한 가지 경우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그 성질을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이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지지난 시간에 한 게 근의 2차 방정식의 근이었잖아. 근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죠.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뭐 그런 것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근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 이제 이 정수근 문제가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뭐 사실 풀어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2차 방정식 뭐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이퀄 0이라는 이런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서포즈 인수분해는 잘 안 되게 생겼어.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m이라는 미지수를 포함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걸 해를 구하기가 참 애매하게 생겼는데 이 해가 반드시 정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정수근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푸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요 부정방정식을 푸는 과정하고 이제 똑같거든요. 어차피 정수라는 그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얘를 이제 풀려고 하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또는 어떤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으면은 해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인수분해가 똑같은 건 아닌데 어떤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완전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는 거는 두 식의 곱이 0이 돼야 돼. 이렇게 0이 돼야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곱이 어떤 정수값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라고 하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정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는 뭐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하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을 하거나 아니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거나 마이너스 3 곱하기 1을 하거나 이런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를 줄여서 이런 각각의 케이스를 이제 구해서 이 값이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식 곱해서 어떤 정수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로 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 하는 방법이 판별식을 쓰는 거야. 자, 판별식을 쓴다는 거는 사실 여기서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가 실수해,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인 거지. 실근을 가질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구하라는 거하고 조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수가 되려면은 자 이제 일단 이제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허수는 대부분 다루지 않으니까 허수는 복소수 문제 풀 때나 주로 다루니까 실수가 있는데 실수 안에 유리수가 있고요.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가 정수래. 즉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 돼. 어떤 해가 이제 정수라는 그 조건이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리수도 당연히 돼야 되고 실수도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조건부터 통과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정수근이 나오려면 당연히 실근이 실근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거를 통과하면 일단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건을 봐가지고 바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더 안 되면은 유리수인 조건까지 통과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만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 유리수인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세 번째로 안에 이제 근해 공식이나 넣는 거야. 근해 공식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근해 공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좀 케이스가 나눠요. 만약에 이게 유리수근이다라는 경우와 이제 정수근의 경우가 나누는데, 정수근이 된다면은 분모가 있으면 안 되지. 이 2a라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드시 분모는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유리수근이면은 분모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네. 근이 분수 형태로 나와도 되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리수든 정수든 간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부분, 그건 뭐다? 루트. 이 루트가 이 부분이 만약에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럼 분모가 2인데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러면은 유리수근도 아니고 정수근도 아니잖아요. 얘는 이제 무리수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아까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뭐 또는 0이 되면 좋죠. 0이 돼 버리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좋은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루트 부분이 정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야? 이 루트 안의 값이 뭐가 되면 돼요? 제곱수가 되면 되지. 그치? 제곱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루트 안의 값을 계산을 했더니 4가 나왔어. 그러면 루트 밖으로 2로 나와서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유리수근은 당연히 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만약에 이렇게 밖으로 나왔더니 얘가 뭐 4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2예요. 그러면은 이게 싹싹 약분이 되면은 정수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보는 게 2차 방정식의 이제 정수근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얘가 이거는 지금 안 나올 거야. 그냥 인수분해해가지고 푸는 문제만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만 좀 하고 나중에 좀 더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때는 뭐 이런 케이스들의 문제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 부정방정식으로 돌아와서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 푸는 것도 지금 이 부정방정식 푸는 과정과 이제 비슷하게 간다는 거 좀 염두에 두고요. 자, 거기에 이제 예를 보면은 이런 식이 있어요.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xy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3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자, xy 값을 구하세요. 그런데 이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 뭐라고요? xy가 뭐라고? 양의 정수. 양의 정수의 다른 말이 뭐지? 자연수죠. 그렇지. 자연수. xy는 자연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y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식 자체가 하나의 조건인 거고 첫 번째 조건인 거고요. 이 식 자체가 이제 가 조건인 거고 x와 y가 자연수라는 게 이제 나 조건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활용해서 두 개의 미지수 값을 구한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지. 오늘이 지금 몇 회차지? 우리가 총 14회차 중에서 그 9회차 정도 됐나요? 그렇죠. 그게 주 절반을 넘어가니까 거기다가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이잖아. 그래서 아마 현준이는 또 아침 저녁으로도 나오니까 되게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특히 좀 잘 여러분들이 좀 잘 넘어가도록 그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이제 목을 좀 잘 관리를 해야 이번 주를 좀 잘 살아남아야 돼. 지금 이제 약간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 맛이 가려고 하고 좀 그러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좀 요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스킬 같은 건데, 어차피, 뭐 이제 계산이니까, 이것도 이게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좀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걸 이제 바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얘가 어떤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온 식일까? 그러니까 식의 곱의 형태로 나오는데, 전개해서 이 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xy라는 거는 x 곱하기 y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개해서 xy가 나왔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x x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x가 나오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나? 또 4y라고 하는 항은 y하고 이쪽에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4y가 나오려면은 여기에 플러스 4가 있어야겠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거는 아니지. 왜냐면 지금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했더니 xy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4y에다가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여기는 상수가 3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적당히 숫자를 더해주거나 빼줘서 보정을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일단 얘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빨리 할 때는 자, x 곱하기 y가 있으면 하나 x, y 써주고 그 다음에 요 항은 상수항은 자 4y면은 x는 4를 가져가는 거야. x 플러스 4로 써주고 마이너스 3x면은 y가 요 마이너스 3을 요 항에서의 개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지. 좀 이제 적응이 되면 확인 안 해도 이제 바로 이렇게 딱 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까지는 딱 맞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얘를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일단 얘 없애주려면은 플러스 12 도로 더해주면 되겠지.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도로 없애주려면 플러스 10이고 원래 식에 있었던 플러스 3은 다시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고요.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의미의 인수분해는 아니지만은 인수분해와 좀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1차 식의 곱이 얼마가 된다. 자, 그럼 이거 이제는 결국은 x 플러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식이 여기가 15인데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x와 y는 자연수란 조건, 이걸 활용하는 거고, 근데 x, y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x 플러스 y와 y 마이너스 3이 어떤 숫자가 됐을 때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y는 자연수지만은 3을 빼면은 뭐 음의정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x 플러스 4와 y 마이너스 3은 반드시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겠네요. 하지만은 적어도 뭐 분수나 소수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둘은 반드시 정수는 되는 거야. x 플러스 4는 뭐 반드시 자연수가 되게 되겠네. 왜냐면 x가 자연수니까 4를 더해봤자 그래도 자연수죠. 그런데 y 마이너스 3이 이제 정수가 나올 수도 뭐 0이 나오거나 음의 정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봐봐요. 정수와 정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되는 경우는 뭐 아주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아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경우는 자, 첫 번째 간단하게 1번 1 곱하기 마이너스 15. 그럼 얘가 있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0 플러스 15.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 칸을 좀 띄어서 써야겠다. 1 곱하기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5.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서 바꿔서 15 곱하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5 곱하기 1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3, 5, 15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 순서 바꿔서 5 곱하기 3인데 5 곱하기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곱하기 3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좀 빨리 이제 하려면 머릿속으로 좀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자, 얘 곱하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지금 x 플러스 4라는 거잖아요. x 플러스 4가 1이고 y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5가 돼야 된다. 이제 그거잖아.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4가 1이면은 4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나오네요? 그럼 바로 땡인 거야. 왜냐면 x, y는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값, 음수나 0이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y는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경우 탈락.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면은 4를 이항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이것도 탈락이네요. 바로바로 이제 제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헷갈리니까 여기 이런 거 써줄게.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3 x 플러스 4가 15라면은 4 이항하면은 빼니까 15, x는 11 나오네. y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니까 2가 나오네요. 얘는 됐지. x가 11, y가 2니까 둘 다 자연수값 됐어요. 요거는 딱 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보나마나 안 되겠네요. 4 이항하면 마이너스 19가 되니까 얘는 탈락. 자, 그 다음에 또 3번도 헷갈리니까 위에다가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고요. x 플러스 4 이퀄 3이면은 4 이항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거 탈락. 자, 뭐 요것도 탈락이네요. 4 이항하면 마이너스 7 되니까 이것도 탈락.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 플러스 4가 5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인 경우는 y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면 y가 0이 돼버리잖아요. 이거 탈락.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면은 4 이항하면 마이너스 9 되니까 이것도 탈락. 뭐야? 다 탈락이네. 그래서 지금 요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야. 지금은 탈락되는 게 되게 많아서 그런 건데 뭐 두세 개 나올 수도 있고 뭐 서너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되는 게 x, y가 모두 자연수가 되는 거는 x가 11일 때 y가 2일 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풀을 풀었을 때 결국 해는 x, y는 11,2가 된다는 거지.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x가 11, y는 2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좀 이해되겠어요? 자, 일단은 뭐 요 정도만 이것만 해도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요것도 이제 부정방정식형인데 거기다가 2차예요. 그 예제 보면은 형태가 x제곱 y제곱 2차식 형태인데다가 식이 하나밖에 없지. 미지수는 두 개인데 또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이번에 이제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야. 지금 경우에는 x, y가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간다는 거고.
잠깐만요. 차차차.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실수 조건이라는 거는 x, y가 허수면 안 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들 수가 있을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지만은 그 외에 또 다른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얘를 한번 바로 보면은 거기다 지금 이제 이게 2차 식골이란 말이에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2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퀄 0을 만족시키는데 이때 x와 y는 실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수의 정의가 이제 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이제 거꾸로 반대 생각하면 실수가 아닌 건 뭐지?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아져요. 제곱했더니 0보다 작아지네? 그래서 얘가 이상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허수다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실수인 거예요. 허수가 아닌 숫자들은 실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반드시 0보다 작은 게 아니면은 뭐예요?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뭐 실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됐더라. 이런 경우는 이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결국은 항상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만약에 하나의 식으로 어떤 식 전체의 제곱이 제곱 이퀄 0 이렇게 된다면은 제곱을 했는데 0이 된다? 이러면은 제곱했을 때 값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0이 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그치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게 조금 식이 복잡해가지고 딱 하나의 제곱으로 되지가 않아요. 뭐 별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 이퀄 0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 그럼 결국 이것도 이제 얘가 이 각각이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그런데 더했더니 그게 0이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별은 뭐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래서 0을 제곱하고 0을 제곱해서 더해봤자 그래도 이제 0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제곱인데 y제곱을 하나만 띄워놓으면은 뭔가 좀 완전제곱꼴로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제곱꼴로 고치는 게 가능해 보이는 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곱 플러스 제곱 형태로 만드는데 그 값이 0이고 거기다가 xy가 실근이라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그러면 결국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각각이 0이 되는 별도 0이고 세모도 0이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다? 완전 제곱 형태를 이제 고쳐 나가는 거야. 금방 이제 떨어졌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y제곱 하나만 더해지면은 x제곱 플러스 2xy에다가 y제곱 하나만 더해지면은 얘가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2y제곱은 y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 놓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1도 있네. 잘 됐네요. 이것도 딱 완전 제곱꼴이 되잖아. 얘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가 더해서 0이다. 이 얘기잖아. 이 식의 의미는. 자, 그럼 이제 얘가 성립되려면은 결국은 이게 실수이기 때문에 허수라면은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실수이기 때문에 얘도 0이고 여기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y 값이 먼저 나오겠네요. y-1이 0이니까 y는 1이 되는 거고 자, x 플러스 y가 0이라는 거는 x는 마이너스 y 서로 이제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y가 1이면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라는 이렇게 이제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자,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은 방정식에서 xy가 실수라는 거는 방정식 중에서도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즉 x에 대한 방정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얘가 x에 관한
그럼 뭐 차수가 2차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x 값이라는 거는 뭐예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 값이라는 건 결국 그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런데 x가 실수래.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실수래요. 그 얘기는 뭐다? 이 x가 결국 실근이라는 얘기지. 실수근이라는 얘기예요. 이 식을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봤는데 거기서 우리는 x, y 값을 구해야 되고 특히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좀 주목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x는 이 방정식의 근인데 x가 실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근이 될 조건을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 무슨 식? 판별식이죠. 판별식.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근이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식은 0과 같을 때는 이제 중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경우는 지금 얘 2번은 식은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바로 똑같은 문제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풀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식은 똑같아요. 요거를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은 x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여기서 2xy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나머지 2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그냥 상수항 처리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순서만 바꿔서 2y의 x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퀄 0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x 값이 실근인데 이제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쓰는 거예요. 뭔가 좀 논리 구조가 얘보단 좀 간단하게 한 큐에 이렇게 딱 가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판별식은 x 앞의 계수가 2y 즉 짝수가 되니까 4분의 d를 쓰면요. 4분의 d는 2로 나누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ac면은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이제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래서 이제 판별식 쓰다 보면은 2차 부등식이 등장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방이 바뀌어져야 되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 형태네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부등식을 풀었다고 해서 부등식이 반드시 범위로만 나오진 않아요. 딱 하나의 값이 나올 때도 있어. 그게 지금 이런 케이스지. 왜냐하면은 y가 실수니까 y-1도 실수잖아.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하면은 원래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이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등호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y-1이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y 값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y는 1이 된다는 거지. 부등식을 풀었지만은 딱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y가 1이면은 x 값을 구하려면은 이게 조금 마지막에 조금 귀찮아. 왜냐하면은 y가 1을 구했으니까 x는 이제 뭐를 활용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식 자체가 이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푸는 거야. 자. 이 식이 지금 이렇게 얘가 0인데 y를 먼저 구해서 y가 1이니까 y 꼴 2를 대입해보면 이제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여기다 1 넣으면은 여기는 지워지네요. 플러스 1이 되네. 이게 0이다. 그런데 얘도 그러면 완전 제곱 형태가 되네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이 0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다.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해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크게 어느 게 더 복잡하다 싶다 이렇게 보기가. 그런데 가끔 식이 좀 복잡하면 이걸 완전 제곱 형태로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걸 완전 제곱 형태로 하다 보면 적당히 어떤 숫자나 식을 더하고 빼주고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의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이게 완전 제곱 형태가 되겠나? 제곱 플러스 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겠나? 이게 좀 쉽게 보이지 않는 형태의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럴 때는 판별식으로 가는 게 훨씬 깔끔해요. 한 문자에 대한 정리해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 방정식 형태로 봐서 판별식을 쓰면은 훨씬 나은 거지.
책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조금 보충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부정방정식 푸는 것 중에서 이런 케이스를 하나 봐봅시다. 이거는 책에 없으니까 좀 메모를 해주세요. 약간 이제 중학교 거 복습도 좀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x 플러스 3y는 뭐 15가 된다. 이런 거를 풀 때는 물론 이제 여기 식 하나하고 여기서 x, y는 자연수 조건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런 걸 풀 때의 요령은 개수가 큰 거를 반대로 옮겨요. 즉 x는 equal 15 마이너스 3y 이런 식으로 개수가 큰 거를 옮겨준 다음에 이 개수가 큰 y를 기준으로 y가 자연수니까 자연수면 1, 2, 3, 4 이렇게 대입해가면서 그럼 그때 x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찾아주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표를 그려서 표를 그릴 때 y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y에다가 1, y가 1이면은 x는 15에서 3 빼니까 2가 되는 거고 y가 2면은 15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9가 되고 y가 3이면은 15 마이너스 여기 잘못됐죠? 2, 3은 6이니까 맞네요. 그러면 y가 3이면은 3, 3, 9 하니까 6이 되고요. y가 4가 되면은 15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이제 3이 되고 y가 5가 되면은 x가 0이 되는데 xy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땡 탈락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x가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를 x를 기준으로 1, 2, 3, 4 대입한다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은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은 좀 더 이제 번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개수가 큰 거를 반대로 옮긴 다음에 이 y를 기준으로 1, 2, 3, 4 대입해 가면서 이렇게 xy의 순서쌍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찾아주면 돼요. 12,1, 9,2 이런 식으로 등등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풀기가 애매한 경우가 이런 얘기거예요. 이걸 이제 지우고 합시다. 뭐 가령 이런 문제가 있어요. 3x 플러스 5y가 90이다. 그런데 자연수 xy는 자연수다. 이런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5y를 이항하든 3x를 이항하든 이제 둘 다 좀 복잡해져요. 어차피 xy를 구하려고 하면은 막 이제 분수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뭐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 5y를 이항을 해보면은, 3x는 90-5y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y의 개수가 5니까, 그리고 90도 5의 약수니까 5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5 곱하기, 그러면 이게 얼마야? 18-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봐보는 거야. 좌변은 3x. x에다가 3을 곱한 형태니까 얘는 지금 3의 배수라는 얘기인 거지. 우변은 5 곱하기 어떤 자연수 또는 뭐 정수의 형태예요. 5 곱하기 얼마의 형태니까 우변은 5의 배수야. 그런데 3의 배수이자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 3x라는 건 3 곱하기 x인데 3 자체는 5라는 어떤 배수를 가질 수가 없죠. 3 자체가 뭐 3이 5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3 곱하기 x를 해가지고 5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이 x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이제 5의 배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3x가 5y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있을 때 그럼 x는 5의 배수라는 얘기고 y는 3의 배수라는 얘기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x가 5의 배수라는 걸 알았으면은 자, 문자가 지금 xy 두 개가 있는데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더 편해. 자, 여기서 x가 5의 배수니까 x를 5k라고 주는 거야. 새로운 문자 k를 도입해서 5k라고. 그러면 5의 배수니까 k는 당연히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k는 자연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이 값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요 식에다 대입을 할까? 그러면은 x가 5k인데 이 식이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좌변은 5, 3, 15, 15k가 되고 우변은 5 곱하기 18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5, 3, 15 이렇게 이제 약분을 해주면은 3k는 18 마이너스 y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했었던 그런 형태, 그러니까 한쪽의 개수, 미리수가 2개가 있는데 문자가 2개가 있는데 한쪽의 개수가 1이고 한쪽은 좀 큰 이런 형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얘를 1로 넘기면은 y는 이퀄 18 마이너스 3k가 되니까 아까 처음에 했었던 형태와 이제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결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 3k를 그 k를 기준으로 1, 2, 3, 4 k도 지금 자연수니까 1, 2, 3, 4 대입하면서 y를 찾고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표를 이렇게 이제 그려야 되겠네요. k를 기준으로 하니까 k가 얼마일 때 x는 얼마가 나오고 y는 얼마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는 x나 y를 기준으로 자연수 1, 2, 3, 4 대입해서 찾아봤다면은 지금은 이 k를 기준으로 새로운 k라는 자연수를 도입해서 k를 기준으로 k가 1일 때 그럼 y는 얼마예요? 18에서 3 빼니까 15가 되고 k가 2가 되면은 자 18에서 3이 6을 빼니까 12가 되는 거고 k가 3이면은 3, 3은 9를 빼니까 y가 9가 되는 거고 k가 4가 되면은 4, 3, 12를 빼니까 6이 되고요. k가 좀 많이 나오네. k가 5면은 5, 3, 15를 빼니까 이제 3이 나오고요. k가 6이면은 18에서 18을 빼니까 6이 0 나오니까 이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k 값이 나왔으면은 x는 쉽지. x는 5k라고 했으니까 k의 5배니까 이 k 값의 5배씩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5, 10, 15, 20, 25가 되겠네. 자, 그래서 결국은 x, y의 순서쌍을 찾자면은 5, 15, 10, 12, 15, 9, 20, 6, 마지막으로 25, 3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수학의 정석에 있는 문제인데 좀 알아두면은 많이 유용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정방정식은 그 자체 문제로 별도 출제되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조건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 쭉 어떤 조건식을 세워서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문제에 봉착한 거야. 미지수는 2개 값을 찾아야 되는데 x, y 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조건식을 세워도 조건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 때 그런데 그 x, y는 정수나 자연수다 이런 말이 있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막 이제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는 x는 ok다. 지금 구조 자체가 x가 5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풀어나가는 게 훨씬 이제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고들 많았어요. 자, 내일 또 보도록 합시다.